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오늘 이 형식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이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적어가 나올 땐가 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 형식부터 목적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 우린 오늘 목적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를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형식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등장을 하냐면, 이거는 형식은 있잖아요, 여러분. 쭉 나타내는 게 비슷비슷한데, 하나씩 추가가 되거나, 뭔가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여러분 주어, 동사인데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보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보어라는 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보충 설명 단어예요. 보충 설명 단어인데 이런 식으로 보어다라고 했을 때 앞에 주격이라는 말을 넣어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그러고 나서 주격 보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요. 이 주격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주어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쉽지 않나요? 아까 보어는 보충 설명 단어였으니까 주격 보어는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나 형태나 어떠한 부분 자체를 꾸며주는 보충 설명 단어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형식이라는 게 어떻게 문장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또 피 터지는 이 어떤 메모라이즈에 관한 부분이에요. 네, 너무 싫죠? 네, 근데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이제 시작인데요. 큰일 났어요. 하지만 모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는 정말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말할 수 있어. 난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돼. 라는 친구가 아닌 이상은 아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주격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나올 수 있는 그 주어 동사의 동사가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요 동사도요, 여러분. 이 어떤 동사에 따라서는 이 주격 보어는 어떻게 나오냐가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학원에서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암기만 시키면 돼요, 여러분. 야, 이 동사 외우고 이 동사에 따라서 주격 보호는 이런 것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잘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해석이 쉽다든지 단어를 많이 알아서 몇 가지 연습만 해보면 바로 이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형식이라는 거, 이 형식 듣자마자 포기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형식에서는 여러분 동사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비동사입니다. 비동사가 가장 많이 나와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비동사 알려드릴 때 비동사는 어떤 상태나 형태가 요렇다 해서 뭐뭐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 She is sick. 그러면 그녀는 아프다였잖아요. 그러면 sick라는 거 제가 절대 동사 아니라 그랬죠. is가 동사고 sick라고 했을 때는 아픈, 즉 그 she의 상태, 즉 주어의 상태가 되잖아요. She is sick. 그녀는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He is hungry. 그는 배고프다. 그럼 그의 상태. 주격 보호잖아요. he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아니면은 you are angry. 그러면 no are angry. angry 하면 화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너는 화났구나. you가 주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주어의 상태가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동사랑 나타나는 이런 단순한 문장들이 보통은 다 이 형식이다라는 거죠. 보통은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전치사 배웠던 것처럼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you were angry yesterday 하면은 너 어제 화났었구나. 근데 yesterday는 자르는 거죠. 자,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He is sad. He is sad.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우리는 그는 슬프다. 라는 어떤 단순한 이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he is sad 라고 얘기를 한 후에 뒤에 어디에서 아니면 시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제가 좀 어색하니까 뭐 he was sad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뭐 during the competition
뭐 컴피티션 하면 저희가 이렇게 경쟁 어떤 대회를 했을 때 이렇게 겨루는 거 있죠. 그래서 뭐 he was sad during the competition. 우리 during 하면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럼 during the competition 그 경쟁 동안에 이런 식이 되는데 그 during부터 뒤는요. 이 문장에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he was sad만 이제 형식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가 들어갔을 때 형용사가 주격보호로 보통 등장을 해서요. 앞에 있는 주어를 꾸며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어, 동사, 주격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형식이고 지금 저희는 동사도 비동사로 배우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주격보로 나와서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이 비동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 주격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명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명사가 나온다면 해석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she is an angel 이런 표현. 자, 우리 angel이라고 했을 때는 천사라는 뜻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관사를 배웠기 때문에 angel 앞에는 어가 아닌 on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she is an angel 이라는 표현은 야, 그녀는 천사 같아.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가 마치 뭐뭐인 것 같다라는 뜻처럼 왜 우리도 어떤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뭔가 부를 때 있잖아요. 부를 때 야 진짜 걔는 천사야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she is an angel 야 그녀는 진짜 천재야 천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형용사뿐만 아니라 명사가 등장을 해서 앞에 있는 주어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사 두 가지를 조금만 더 배워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become이라는 동사와 seem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become이라는 동사 많이 보셨죠? become이라는 뜻은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 지나서 이러이러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he became, 우리 became은 become의 과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he became a doctor. 그러면 그라는 사람이 뭐가 되었냐면 의사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e라는 요 사람, 주어가 결국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의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가 의사다. 즉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직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주격보어겠죠? 왜요? he는 주어고 become 뭐뭐가 되다. became 뭐뭐가 되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동사 그리고 a doctor 하면 의사라고 해서요. 의사가 된 거를 이 주어가 의사라는 점 그럼 주격 보어인 거예요. 주어를 보충해서 뭔가를 더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becom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보통은 다 이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했었던 요 seem이라는 동사는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내가 어떤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자 예를 들어서 Rebecca seems angry. 야 레베카가 좀 화난 것 같아. 그러면 Rebecca라는 어떤 주어가 뭐인 것 같냐면 angry. 화가 난 것 같은 거죠. 아니면은 they seem thirsty. 야 그들은 뭐인 것 같다? 목마른 것 같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상태인 것 같다라고 유추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나 아니면 뭐가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서 주어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become이나 seem도 등장을 할 수가 있죠. 동사 부분에. 그러면은 becom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할 거고요. seem 같은 경우에는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어떤 유추, 추측을 할 때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1형식, 2형식은 다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힘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식의 대박적 부분, 이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초반에 이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사라고 했을 때 일반 동사 부분에서 일반 동사는 사실 여러 개의 조그만한 이름들로 나뉘는 다른 동사들이 다 포함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감각동사예요. 감각동사. 여러분 감각이라는 말 듣자마자 뭔가 감각? 왠지 감각이라고 했을 때 바로 뭔가 필이 오지 않나요, 여러분? 네, 맞아요. 감각이라고 했을 때는 총 5가지의 어떤 오감에 관한 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중에 가서 이 친구를요,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제대로 먼저 외워 놓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감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눈으로 보는 거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다라는 동사가 의외로 많아요. 우리 watch도 있죠. see도 있죠. look도 있죠. 우리 stare 같은 경우는 응시하다라는 뜻이어서 보다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본다라는 개념 자체의 동사가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감각동사, 즉 이 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는 여러분 바로 look예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ook 하면은 보다고 요 친구는 감각동사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거 있죠. 그럼 우리 냄새를 맡다 하면 요 친구 그냥 smell 들어가시면 돼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맛을 볼 땐 우리는 taste 있죠. taste. 그래서 taste도 맛을 보다 라는 어떤 감각동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듣다 있죠. 듣다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listen도 있죠. hear도 있죠. sound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 감각동사는 sound입니다. 외우세요. 자, 그래서 사운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만져서 느끼는 거 있죠? 그것은 우리는 fee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우리는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요 5개의 감각 동사를 가지고 이 형식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look와 sound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우리 어떤 것부터 아셔야 되냐면, 우리 형용사라는 개념은 이제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부사라는 개념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사를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형용사 뒤에 ly가 보통 붙어 있으면 부사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ly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beautiful 하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She is beautiful 하면 그녀는 아름다워. 그녀의 상태를 꾸며주는 어떤 형용사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beautifully가 돼버리면 여러분 요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는 거냐면은 she dances beautifully. 예를 들어 그녀가 춤을 추는데 beautifully니까 아름답게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뭐뭐하게. 그러니까 그녀가 아름답다라는 뜻이 아니고 she dances. 그녀가 춤을 추는데 그 춤이 beautifully 아름답게 춘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사를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아실 거는 형용사랑 부사를 그냥 해석을 했을 때 그 차이예요. 형용사는 어떠한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이런 식의 어떤 ly가 보통 붙어있는 이러한 부사들은요. 명사를 꾸며주기보다는 어떤 그 동사의 행위를 꾸며준다든지 나중에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 ly는 꼭 외워주세요. ly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부사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또 딴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형용사 플러스 ly는요. 부사가 되거든요. 근데 명사에다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라기보다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우리 친구가 영어로 뭐예요? friend잖아요. friend는 명사란 말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걷다가 ly를 붙이면 friendly 하면 친근한, 친절한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명사에다 ly가 붙었을 때는 오히려 형용사가 된다는 점. 그러니까 ly를 보자마자 이것은 100% 부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 뒤에 ly인지 아니면 명사 뒤에 ly인지를 잘 판단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 감각동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요. 여러분 제가 왜 형용사 얘기를 하냐면 감각동사가 이형식 동사고 이 이형식 동사인 감각동사는 뒤에 형용사가 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감각동사의 동사 5개를 정확히 외우시고 이 감각동사는 이형식 문장이고 이 이형식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격보호가 필요한데 이 주격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오는 거구나 까지만 알면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she looks nice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그녀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nice, 좋게 보인다는 거죠. 좋게 보여요. 그러면 그녀가 보이는 게 좋게 보인다. 그럼 그녀가 결국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주격 보어라는 거예요. 아니면 it smells good. 야, 그것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어떻게 나냐면 good.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 좋은 냄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니 그것이 좋다라는 거죠. 다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약간 생각을 했을 때도 뭔가 이런 감각동사를 쓰면서 문장을 만들어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의 맛이 뭐 맛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the pizza tastes good. The pizza tastes good. 그러면 그 피자의 맛이 좋다. 그럼 결국 그 피자의 맛이 좋은 거니까 피자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를 꾸며줄 때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감각동사가 나올 때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The music sounds great. 야, 그 음악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The music sounds greatly.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ly가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이 형식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감각동사와 함께 형용사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를 더 아시면 좋은 게 있어요. 이 형식에서 이 감각동사 뒤에 like가 들어가 버리면 어떤 해석이 되냐면 우리 like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좋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감각동사 뒤에 나온다든지 이 like의 다른 뜻 자체가 뭐냐면 마치 뭐뭐와 같이 혹은 뭐뭐처럼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근데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예를 들어서 it 하면서 smells delicious 라고 했을 때 그것의 냄새는 맛있다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 맛있는 건데 예를 들어 it smells like 하면서 an apple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야 그것의 냄새는 마치 뭐인 것 같다. 사과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냄새 너무 좋다. 야 이거 진짜 사과향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요 like라는 건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등장을 하니까 like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 명사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부드러운 느낌이야 라고 했을 땐 it feels soft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it feels soft. 근데 부들부들한 게 마치 강아지의 털과 같아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는 it feels like만 뒤에다 넣어주시면서 마치 뭐처럼이니까 a dog's fur 이런 식으로 it feels like a dog's fur. 그래서 어떤 것처럼 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는 그냥 like와 뒤에 명사의 형태를 붙여줘서 마치 뭐인 것 같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정리예요. 형식은 총 5개가 있고 오늘은 1형식, 2형식 배웠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 성립이 되니까 그것이 바로 1형식이고 이때부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건 전치사의 개념. 전치사가 들어갔을 때 문장을 잘라냈고 그 뒤에 전치사 부분은 문장의 형식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근데 2형식부터는 뭐가 등장하나요? 보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보어라는 개념은 주격 보어였습니다. 주격 보어다라고 했을 때는 주어의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고 보통은 비동사가 나오는데 피동사일 경우 우리는 뒤에 형용사가 오든지 명사가 온다. 그리고 become이랑 seem이라는 어떠한 동사 뭐뭐가 되다,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식의 동사도 이 형식 동사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였고요. 가장 중요한 감각동사였죠. 감각동사는 오감을 나타내는데 이때 여러분이 오늘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보다는 look고 듣다는 sound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소소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요 감각동사도 뒤에 형용사만 오는 특징. 그래서 ly가 붙어있는 그것도 형용사 플러스 ly 부사죠. 이 부사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점 꼭 외우셔야 되고요. like라는 친구가 감각동사 뒤에 붙어있을 때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서 그 명사인 것 같다라는 뜻의 해석이 된다는 거죠. 2형식까지가 여긴데요, 여러분. 3형식, 4형식, 5형식도 이런 식으로 어떤 공식을 외운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외울 게 많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꼭 집에서 공책이나 아니면 머릿속으로라도 오늘 본 거 1형식, 2형식 정리가 쭉 되어 있어야 다음 시간 3형식, 4형식, 5형식도 헷갈리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